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F-21 전투기의 양산 1호기가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 중 하나인 F-15K는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최신 F-15EX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커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이 F-15K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무려 8.5조 원을 요구하면서 KF-21의 빠른 양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KF-21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F-15K와 F-16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KF-21 양산 1호기는 최신 임무체계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레이시온의 아세 레이더를 탑재해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며 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추가해 생존성을 극대화했다. 미국 보잉사의 고비용 업그레이드 요구로 인해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KF-21의 신속한 양산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과거 KF-16 전투기 134대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약 2조 원이 소요된 반면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은 8.5조 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 한국 공군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전투기 운영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의 개발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수준이다. 특히 블록 1 양산이 시작되면서 향후 블록 2와 블록 3 개발 계획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블록 2는 스텔스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으로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블록 3는 6세대 전투기 수준의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과 무인기 운용 능력을 포함하는 최첨단 모델로 개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천룡 미사일을 장착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도 갖추게 된다.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개량형 개발은 중국과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 언론은 KF-21이 미국의 F-21랩터 설계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의 기술력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이 F-3 전투기 개발에 실패한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KF-21의 성능과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시아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도는 KF-21을 200대 이상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도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F-21은 높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들은 가격이 높고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빠른 생산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 강점이 크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F-15K 업그레이드 비용 논란을 계기로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KF-21이 실전에 배치되면 한국 공군은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되며 해외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입지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제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KF 4.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출범하고 그 결과물이 KF-21 보람의 전투기로 등장한 이후 많은 항공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인 KF-21 보람에는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페이스로 설계 및 시제기 제작 단계가 진행되었으며 시제기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도 놀랍도록 빠른 진행 속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2022년 7월시 제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KF-21 보람에는 최초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120대를 주문받아 2025년부터 납품을 시작. 2026년 이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그 무엇도 대한민국 상발 엔진 전투기의 등장과 대한민국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칼 같은 개발 일정 엄수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기세는 계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차갑고 냉엄한 현실의 벽이 그 앞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DAPA는 2024년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주문된 KF-21 보람의 초도 양산분 숫자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40대에서 단지 절반 수준인 20대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해당 주제에 대해 발표된 간략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우선 2024년 6월까지 20대분에 대한 생산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 20대는 내년 2025년에 추가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대공 S 레이더에 대한 추가 테스트는 물론 해당 S 레이더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통합 운용하는 테스트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사업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KF-21 보람회처럼 야심찬 프로그램이 약간의 시간적 지연에 직면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F-35 프로그램을 예로 들자면 양산 1호기를 미 공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 프로그램에서만 5년 이상의 시간적 지연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F-35가 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완전 운용 능력, FOC를 획득할 수 있는 시점. 즉, 블록 4 버전으로 개량되는 시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닌 양산 숫자 감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프로그램 후반부에 개입한다는 사실은 우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번 20-20 양산 결정은 KF-21 보람회에 기대되고 있던 특정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20-20으로 나누어 양산한다는 이번 발표는 출범 이래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 및 수행되고 있는 방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가 KF-21 보람회라던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역행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은 KF-21 보람회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놓고 있다. KF 프로그램은 출범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설계됐으며 인도네시아는 고등훈련기 겸 공격기 T-5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설계 및 제조 작업의 20%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로그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탈퇴하지도 않은 채 한국 정부에게 개발 분담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8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42대의 프랑스 라팔, 네페일리 전투기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놀랍기 이를 데 없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산업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지불한 적도 없으면서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전념해왔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연구 과정과 설계 단계가 완전히 완료된 지금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분에 가깝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구멍이 난 KF-21 보람의 개발 자금 10억 달러를 메우기 위해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과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UAE가 잠재적 파트너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KF-21의 매력적인 작전 능력과 자국 항공우주산업계가 누리게 될 이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UAE 그 어느 쪽도 아직 한국과 손을 잡지 않고 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설계 및 테스트 단계가 완료되면 폴란드 정부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반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제 친유럽 성향의 도널드 투스크, 다넬드 터스크 총리가 정권을 잡은 만큼 폴란드 정부가 KF-21 보람의 문제로 다시 대한민국 정부와 접촉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 프랑스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 방위산업 및 기술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꺼이 인도네시아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웠을 것이 분명한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무슨 이유로 KF-21 보람의 공동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현재 KF-21 보람회가 공개석상에서 최초의 장애물에 직면해 있는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야심찬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경험했듯이 KF-21 보람의 20-20 양산 결정은 사소한 일정 지연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KF-21 양산 지연 사태는 수많은 난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숲을 보이지 않게 숨기고 있는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어 왔던 수많은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2024년 3월 27일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터 디펜스가 게재한 기사 헤즈 사우스 커리어즈 KF-21 보럼웨이 파이터 제트 메이드 이츠 퍼스트 미스 스텝 대한민국 전투기 KF-21 보람에 처음으로 스텝고였나? 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번 프랑스 메터 디펜스 기사와 관련하여 KF-21의 정통한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파란색 글자로, 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방사청은 KF-21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두 차례로 나누어 양산할 뿐이다 라는 입장이고 메터 디펜스는 KF-21의 양산이 반 토막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방사청의 이야기처럼 20-22번으로 나누어 양산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런 경우 두 번째 양산 계약에서는 소요제기나 소요결정 같은 신규 획득 절차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획득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40대를 한꺼번에 양산하는 것과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